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은 조승현의 탐구생활 40만 구독자 달성을 자축하는 그런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0만 구독자 벤치마크를 찍을 때마다 제가 여러분의 그 질문 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뽑아서 Q&A 비디오를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제 40만 Q&A 비디오입니다. 조승현의 탐구생활 채널의 내용이 워낙 이제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 위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상한선이 어딜까가 항상 궁금합니다. 20만은 넘었는데 이런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30만 명이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번 굉장히 저를 깜짝 놀라게 해주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지체 없이 바로 Q&A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Q&A 첫 번째 질문, 아마 많은 분들이 스스로한테 묻고 계신 질문일 것 같은데요. 코로나 사태가 완전 안정되면 무엇을 먼저 하고 싶나요? 저는 일단 서울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서울에서 벗어나서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운동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다 보니까 12월부터 2월까지는 코로나가 있던 없던 사실 집안에서 주로 생활을 하게 되고 몸도 찌뿌둥해지고 해가 짧으니까 조금 우울해지고 그러잖아요. 3월 4월부터는 사실 그때부터 활동량을 팍 늘려가지고 뭔가 그 우울을 갖다가 떨쳐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기간에도 집에 있게 됐죠. 그래서 하루빨리 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어디 아름다운 호숫가 같은 데 가서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을 하고 있는 제 스스로의 모습을 그려보죠. 두 번째 질문은 코로나 이후에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두 가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영역이 뒤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온라인 그러면 주로 오락의 영역이었고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일을 대체로 오프라인에서 했다 라고 하면 코로나 이후에는 일을 좀 더 온라인에서 하고 내가 모르는 많은 사람과의 접촉이 꺼리껴지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가까운 친구와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게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건 제가 따로 컨텐츠를 한번 만들려고 그랬는데 전에 흑사병이라든지 콜레라 같은 것이 창궐했던 역사를 보면은 항상 질병이 창궐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조금 더 도덕성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사회 분위기가 조금 더 에티켓이나 매너를 중요시하는 포멀한 분위기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사실 1970년대 이후로 직장에서 양복도 입지 않고 존댓말도 점점점 사라지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래서 캐주얼하게 대하는 약간 그런 추세였다면 전염병이라는 건 인간과 인간의 거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들이 그 거리를 두고 조금 더 매너를 챙기면서 생활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역사와 영어를 동시에 흥미에 갖게 해주는 좋은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프랑스어를 공부하면은 당연히 프랑스 샹송도 듣고 프랑스 영화도 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어는 이게 교과목이다 보니까 영어라는 언어가 만들어진 나라의 역사와 문화와 약간 이런 것과 좀 떼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프랑스 영화를 좋아하면 프랑스어를 더 쉽게 배우는 것처럼 영드라든지 영국 역사책 이런 걸 읽으면 영어에 더 흥미가 당연히 생기겠죠. 저는 텔레비전에서 요즘은 스트리밍 서비스 덕분에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관련된 드라마도 굉장히 많고 그런 걸 통해 아주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영국 문학이라든지 저 어렸을 때는 사실 올리버 트위스트라든지 어린이 문학에서 영국 작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영국 건지를 모르고 읽었어요. 그래서 그걸 영국 거라고 알고 읽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이 보시기에 청소년이 읽기 좋은 책 추천해 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청소년이 읽기 좋은 책과 어른이 읽기 좋은 책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전문 서적이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많은 지명이라든지 인명이 나와가지고 사전 지식이 많이 필요한 책은 제외하고 그냥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학작품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것은 저는 청소년들이 어른보다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프랑스에 가가지고 좀 놀랐던 건 뭐냐면은 중학생들한테 우리가 생각하는 인문 고전 같은 걸 그대로 읽고 토론을 시키는데 그 토론의 그 수준, 중학교 1학년 애들인데 죽음이라든지 삶, 사랑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토론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수준 높은 책, 어른들이 읽는 책을 갖다가 분명히 읽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한정된 경험의 한계에 대해서 충분히 사유를 할 수 있고 수준 높은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이 읽기 좋은 책이 뭐냐라고 하면 어른이 읽기 좋은 책과 똑같은 책이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어 공부법이 궁금합니다. 오늘은 좀 어학 관련 질문이 많네요. 영어와 일본어는 미드나 애니메이션을 자주 들을 수 있는 컨텐츠가 많은데 프랑스어는 그에 비해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 말고 자주 접할 수 있는 재밌는 컨텐츠가 적어서 너무 어렵고 힘드네요. 저도 이제 프랑스에 더 이상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낡잖아요, 언어는 안 쓰면. 그래서 프랑스어를 제 머릿속에 촉촉하게 물을 주기 위해서 쓰는 컨텐츠 몇 개를 추천을 드릴게요.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생각할 때 프랑스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프랑스는 어플도 있고 팟캐스트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팟캐스트를 갖다 하루에 1시간 정도 매일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프랑스를 치면 프랑스 드라마를 갖다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알테라고 하는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다큐멘터리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알테 컨텐츠가 굉장히 좋아요. 미래 예측 관련된 것도 있고 과학기술에 관련된 것도 있고 도시계획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 대부분 독일어로도 그 내레이션을 들을 수 있고 프랑스어로도 들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바이링구얼 프로덕션이기 때문에 알테 웹사이트에서 프랑스와 독일 공영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하는 컨텐츠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작가님이 지금의 직업이 아니었다면 무슨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은지. 좀 말장난인데 가정을 해보자. 제가 만약 이과 쪽 전공을 왔으면 뭘 했을 것 같냐. 전 생명공학이나 환경공학 쪽으로 갔을 것 같아요. 제가 나무나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어떤 다큐멘터리를 가장 많이 보냐 그러면 해양동물학 다큐멘터리 이런 거 되게 많이 보거든요. 해양동물학자들이 스쿠버 다이빙 기어를 끼고 막 가오리라든지 물개랑 같이 헤엄치고 다니고 그러면 그렇게 멋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과학자가 됐다면 생명공학 쪽에 가장 많은 매력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멋있는 인생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쪽으로 진로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이제 어른들이 많이 안 계셨죠. 세계사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인물은 누구이고 이 이유가 궁금해요. 제가 세계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롤 모델들이 아니고요. 저의 롤 모델들이 아닙니다. 이거 확실히 해둘게요. 제가 절대로 내 성향상 살 수는 없지만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서 참 재밌겠다.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네.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오스카 와일드 같은 사람들 좋아하죠. 약간 자기 멋대로 산 사람. 자기 멋에 완전히 도취돼가지고 살고 댄디하게 산 사람. 막 파산을 해도 멋은 내고 정말 세상에 하면 안 되는 짓 다 해본 약간 이런 사람들이 남긴 시와 예술 같은 걸 보면서 이제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가졌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고 평범하게 살면서도 그걸 갖다가 좀 들춰볼 수 있구나. 좀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계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대체로 오스카 와일드나 시인 보들레어처럼 좀 자기 인생을 갖다 망가뜨리면서 나한테 중요한 선물, 시라든지 작품 같은 중요한 선물을 준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작가님이 방문했던 국가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음식이 있나요? 저는 이제 더운 나라 음식은 대체로 맞아요. 멕시코, 태국, 베트남, 모로코 가서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 음식. 그리고 추운 나라 음식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대체로 나뉘는 것 같아요. 좀 기름지고 육류 위주고 이런 음식이 좀 안 맞고 향신료가 좀 강하게 들어간 음식들이 저는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여행 갈 때 그 나라 음식을 내가 매일 먹을 수 있느냐. 그것도 자기 여행 취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형, 후라이드가 좋아? 양념이 좋아? 전 후라이입니다. 네, 후라이. 저는 이제 후라이드를 딱 물었을 때 바삭 하고 입에서 부서지는 느낌이 좋고 이 양념이 이제 프라이드 옷을 갖다가 눅눅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바삭 이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물론 양념도 맛있죠. 하지만 저는 이 물었을 때 바삭하고 터지는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후라이입니다. 신라면에 계란을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신라면에 계란을 대체로 안 넣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라면을 먹을 때는 MSG의 풍미를 100% 느끼고 싶어요. 근데 라면을 넣으면은 이 건강한 맛이 들어가면서 인공 조미료 맛을 갖다 100% 내가 음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라면을 먹을 거면 MSG 맛으로 먹는 건데 계란 따위로 가릴 수 없다. 실시간 스트리밍 할 생각 있으신가요? 이거는 제가 일부러 골랐어요. 왜냐면 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 달 안에 실시간 스트리밍을 한번 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원래 이제 20만 구독자 됐을 때 팬 미팅을 한번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상황이 언제 풀릴지 모르잖아요. 요즘은 다 이제 랜선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이 완성되면은 언제 온라인 팬 미팅을 할지 여러분께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40만 Q&A는 여기서 마치고요. 계속해서 여러분께 재밌는 역사 문화 이야기 전해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컨텐츠를 제가 짜낼 테니까 여러분도 자주 채널에 놀러와 주시고요. 주변에도 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40만 Q&A는 여기서 마치고요. 조승연의 탐구생활은 다음 에피소드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